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장 초가 가장 좋았습니다. 시초가가 가장 좋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하락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조금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10분 정도 앞둔 시점에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떤 지점에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수의 상황을 보시면요. 두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하면서 3119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968.7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59% 상승하면서 85,3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좋은데요. 1.4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14만 3천원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총 3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1.34% 오르면서 75,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LG화학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4% 약세를 보이면서 37만 8천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대장주인 LG화학은 1.33%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보합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불을 켠 종목들의 하락세가 더 짙은 모습인데요. 삼성 SDI는 2%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30만 7,500원에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나란히 2에서 3%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32만 3,7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LB 역시도 오늘 좋지 못합니다. 2.7%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SK머티리얼즈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파란불 혹은 보합권에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71%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주가는 1,200원 빠지면서 16만 6,700원에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CJ는 전거래일 종가와 동일한 13만 3,600원에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시장의 이슈를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 한 달 반 만에 장중에 8만 6천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지난 2월 16일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또 오는 7일에는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9.5% 늘어난 60조 5,990억 원, 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35.2% 증가한 8조 7,16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LG전자도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LG전자 역시도 같은 날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접었습니다. LG전자는 오는 7월 31일에 휴대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누적 적자만 모두 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3,700명에 달하는 MC사업본부 인력 재배치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사업은 접지만 6세대 이동통신 등 모바일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인데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에 큰 폭의 반도체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낸드 가격의 변동성도 전망이 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또 목표 주가도 17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유안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상인이서야 네이버가 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목표가는 5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검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상인 중심의 오픈마켓 모델인 네이버가 이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은 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지갑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한 이용자가 어제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 출시 약 3개월 만인데요. 카톡 지갑은 인증서와 신분증, 자격증 등을 카톡상에 보관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코로나19 전자출입 명부 QR 체크인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 미국의 웹소설 플랫폼 레딧이 인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는 미국 시장에서 스토리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장르로의 확장성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직접 경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철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5%대 강세를 보입니다. 33만 4,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 현대제철도 함께 보시면요. 현대제철 역시도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더 좋습니다. 역시나 거래량도 많은 모습이고요. 양봉의 길이도 더 깁니다. 세 종목 중에서 가장 긴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11%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14,75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환경 파괴 산업에 대한 감산을 진행을 합니다. 이 가운데 수출 환급금 인하를 오는 10일에 공표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중국에서 자국 철강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했던 철강 수출 환급금을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간 중국의 수출 증치세, 즉 부가가치세 환급은 대표적으로 중국 자국의 산업 보호 정책으로 꼽혀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를 위협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아직 중국 현재 공식 코멘트는 없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 들면서 18만 1,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이플렉스를 출시합니다. 이커머스의 오프라인 물류를 통합 관리해주는 이풀필먼트 서비스에 이어서 온라인 과정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서 경쟁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플렉스는 지그재그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플랫폼과 오픈마켓, 자사몰, 그리고 종합몰 등 다양한 복수 판매처로부터 주문 취합부터 택배 출고까지 전 과정의 처리를 통합해서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어서 한진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한진칼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각을 세우던 3자 연합은 그동안 맺어왔던 한진칼 주식 공동 보유 계약 종료로 상호 간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3자 주주 연합이 공식 해체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이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를 지나는 상황에서 7%대 낙폭을 보이면서 52,900원에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4월 5일 월요일 우리 시장 장을 마쳤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했던 양시장은 바로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에 그래도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형이 더 힘을 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을 그래도 꽤나 오래 유지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0.2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120.7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장 초반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 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오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분위기 동일합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는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네이버와 LG화학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1%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86,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지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42% 상승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1%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0.66%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고요. LG화학도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를 살펴보시면요.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1% 상승하면서 75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는 0.2% 강보합세를 보이며 50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 SDI의 셀트리온은 지금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2%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30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이슈 덕분에 이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8%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과 비금속 광물, 기계, 섬유 의복 업종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화학과 의약품, 통신업, 운수창고, 운수장비 업종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급 상황이 나타나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는 쌍끌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은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격들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은 1,685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은 2,077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3,836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은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더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또 하루 만에 포지션을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연기금의 매도세 또 주목해 볼 만합니다. 1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03% 빠지면서 969.7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낮은 그래프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장 초반이 가장 좋았고 그 흐름을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게임즈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52,4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2에서 3%대 내림세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1%대 낙폭을 보였고요. HLB는 2.7% 빠지면서 36,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와 시젠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1.47% 상승하면서 33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젠은 소폭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6% 빠지면서 마쳤고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보합권에 들면서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금융과 비금속, 종이 목재, IT 하드웨어 업종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 넘는 낙폭을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기타 서비스, 제약, 인터넷 업종도 좋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외국인과 개인은 샀지만 기관은 덜어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35억 원, 개인은 9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은 4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한번 수급 상황을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는 매도를 하더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2거래를 연속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만 지금 2거래를 연속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집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 종목은 삼표시멘트와 특수건설입니다. 먼저 삼표시멘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0.9% 상승하면서 5,6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보다 50원 오른 지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멘트의 출하량은 2017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연간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물량 부족 사태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건설 공사량이 증가하고 또 생산 설비 정비 기간 등을 봤을 때 3월부터 6월 사이에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멘트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가 된다면 실적의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특수건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은 주가가 더 좋습니다. 1.92% 상승하면서 9,01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봉을 형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전거래보다는 170원 오른 지점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건설그룹과 MOU를 체결을 하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철도 사업이 서울시장의 주요 핵심 공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대강과 해저터널 관련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짚어봤을 때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우리 양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